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TV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에요. 운동 파트가 많이 어렵다고 저한테 요청들을 좀 많이 주어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운동과 에너지, 즉 3단원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없던 게, 이게 사실은 원래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었는데,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3학년 과정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뭐냐? 운동의 표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운동의 표현. 운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너 지금 어떻게 운동하고 있느냐? 이 표현 방식을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의 표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건 속력입니다. 좀만 갈게요. 카메라 옮깁시다. 속력이에요. 자, 운동의 표현의 첫 번째는 속력이에요. 속력. 오케이. 속력이라는 게 뭐냐? 스피드죠. 스피드. 오케이. 누가 빠르냐? 오케이. 자, 봐요. 속력이라는 개념은 뭐냐?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잘 봐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중학교 3학년만 마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또 공부해야 되고, 고등학교 2학년에 또 올라가서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다 보면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잘 봐요.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 봐. 여러분들 물리라는 부분에서 무수히 많은 공식들이 나와요. 자, 이거 꿀팁이니까 빨간색으로 합시다. 무수히 많은 공식이 나와. 무수히 많은 공식이. 근데, 자, 봐요. 그 공식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봐요. 공식 만들기는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개념이 나오면 단위 동글에 대한 뭐 별별별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A라는 개념이라 합시다. 이걸 A래요. A라는 개념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 A라는 개념에 해석되는 공식을 만들 때는 항상 단위 동글 얘가 분모가 되면 돼요. 분모. 오케이. 꿀팁이라 해서 여러분들 제가 정식적인 설명을 안 하진 않아요. 해드릴게요. 자, 봐봐요. 분모. 얘는 분자로 보내면 돼요. 분자. 알겠죠? 오케이. 자, 봐봐요. 그럼 왜 이런 형식이 나와야만 하느냐. 자, 보세요. 속력이라는 건 빠르기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속력이라는 건 빠르기인데, 자, 예를 들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5초 동안 20m를 갔대. 오케이. A라는 사람이 5초 동안에 20m를 갔대요. 자, B라는 사람은 10초 동안에 300m를 갔대요. 30? 좋아요. 이게 안 지워지는 게 흠이야. 잠시만요. 30으로 갑시다. 너무 커요, 단위가. 그죠? 30으로 갈게요. 30. 오케이. 자, 봅시다.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죠? 자, 봐요. 30m를 갔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이 경우하고, 자, 예를 들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 B라는 사람이 2초 동안에, 세크예요. 자, 2초 동안에 얘는 10m를 갔고 얘는 뭐 20m를 갔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거 둘로 나눠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둘로 나눠볼게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 잘 봐. A가 빠르니 B가 빠르니 라고 물어보면 누구도 이거는 쉽게 대답할 수 있어. 그죠? 왜? 똑같은 시간에 달린 거리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건 지나가는 유린도 얘기할 수 있어. 당연히 B죠. 이렇게. 당연히 B죠. 그죠? 근데 뭐예요? 얘는 선뜻 답이 나오질 않아. 누가 빠르게 가냐? 시간이 다르니까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 둘 중에 누가 빠르냐? 그러면 시간이 같을 때는 충분히 그냥, 똑같은 시간에 이 녀석이 더 많이 갔으니까 당연히 B가 더 빠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쉽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 문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누가 더 빨리 달렸냐라고 물어보려면
얘네 둘을 똑같은 시간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1초, 1초. 이렇게. 오케이? 똑같은 시간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5초에 20m 뛰었으니까 1초에 A는, 자 보세요. 1초에 4m를 뛰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왜? 5초에 20m 뛰었으니까 1초면 4m지. 그쵸? 그러면 B의 경우는 1초에, 얘는 10초에 30m를 뛰었네? 그럼 1초에 3m 뛰었죠. 그럼 당연히 누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A가 B보다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이거 어떻게 구했죠?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어떻게? 20 나누기 5잖아요. 즉 5분의 20이니까 4지. 10분의 30이잖아. 그러니까 뭐 3이죠. 그럼 결국은 뭐야? 아, 시간을 분모에다 놓구나. 그래서 시간 타임을 분모에다 놓고 거리 디스턴스의 s 거리를 분자에다 놔라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velocity 즉 속력이다, 스피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이렇게 해석해서 공식을 만든 건데 비교하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요. 제가 드린 꿀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안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잘 봐요. 단위 동글동글동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거 분모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럼 여긴 단위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왔네.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별별별이에요. 자, 근데 뭐예요? 이동한 거리가 그럼 별별별이죠. 오케이. 별별별. 그러니까 요게 별별별, 자, 요게 동글동글동글. 그럼 이때 속력이라는 공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라? 자, 동글동글동글 분모로 가라는 얘기죠. 시간. 그죠? 시간. 자, 그 다음에 별별별 분자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분자 이동거리. 이동거리. 그래서 이걸 이니셜로 얘기하면 V는 time distance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 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두 번째, 자, 봐요. 두 번째 꿀팁 하나 드릴게. 두 번째 꿀팁.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꿀팁인데. 봐요.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야. 두 번째 꿀팁 일리 갑시다. 좀 어지러워도 일리 갑시다. 두 번째 꿀팁은 뭐냐? 항상 공식을 표현할 때 어떤 공식 또는 어떤 물리량을 표현할 때는 단위를 주게 돼 있어요. 단위라는 걸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니 그 킬로그램이라는 게 단위야. 자, 그러면 단위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위가 곧 공식입니다. 이 단위가 곧 공식이야.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예요. 미터 퍼 세크. 근데 사실은 이게 공식이지. 이게 공식이야. 왜 공식이냐?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꿀팁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4분의 1이라는 분수를 써봐라. 그럼 다 이렇게 씁니다. 그죠? 4분의 1이라는 분수를 써봐라. 그럼 다 이렇게 써. 그러면 수입산, 즉 외국의 학생들한테 4분의 1 분수 써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끔 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기 얘가 분모야. 그리고 얘가 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분모네. 얘가 분자야. 근데 세크는 시간이야. 시간. 오케이? 시간이야. 타임. 그러니까 뭐야? 아, 시간분의 거리구나. 요거죠. 오케이? 단위가 곧 공식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문제에서는 단위를 제시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 보세요. 봐요. 자, 5m per sec로 달리던 A가 있대. 5m per sec로 달리던 A가 있대. 자, 근데 요 녀석이 잘 봐요. 요 녀석이 5초 동안에 5세크 동안에 달린 거리를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개가 주어졌잖아. 근데 거리는 몇 메타냐 물어봐요. 몇 메타냐.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자, 내가 공식을 까먹었어. 그러면 이거 단위로 다 풀 수 있어. 봐봐요. 얘를 구해야 되니까 얘만 남아야지. 그러면 세크 분모 얘 곱해주면 세크 약분돼서 어떻게 된다? 미터만 남겠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25m라는 거. 그죠? 25m라는 거.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졸라 외워 공식을. 내가 졸라 외워. 근데 까먹었네? 어떻게 풀 거야? 그럼 이런 꿀팁 알고 있으면 무지하게 쉬워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이 영역은 아니지만 정말 이걸로 공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밀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밀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근데 밀도는 뭐냐면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이 밀도예요. 질량이 밀도입니다.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이 밀도예요. 자, 그럼 보시다 여러분들. 단위 동글동글동글 여기 별별별, 그죠? 자, 그러면 동글동글동글 분모로 보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밀도 구하는 공식. 너무 밑으로 내려가나? 자, 분모 누굽니까? 부피죠? 오케이, 부피. 분해. 자, 뭐예요? 별별별, 질량이죠. 그래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얘네 단위가 뭔 줄 아십니까? 봐요. 공식으로 단위 만들 수 있죠. 질량의 단위는 g이에요. 분모.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오케이. 또는 g/리터. 뭐 이런 거.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콜.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드리는 꿀팁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래서 이니셜로 얘기하면 T분의 S. 근데 여러분들, 대다수의 학교나 또는 참고서에서 이런 걸 또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동거리 S는 VT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T는 V분의 S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참고서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또는 학원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거 굳이 알려주지 않아요. 왜? 이거 공식 하나만 가지고 요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냥 계산 때리면 되죠. 계산이야 기본이니까. 그쵸? 뭐 구체하게 막 이런 걸 또 알려줍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있으면 편하기는 해요. 오케이. 알고 있으면 편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속력 구하는 공식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개념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오케이.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요. 얘는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2분의 처음 속력, V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단 등가속도. 등가속도 운동할 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감소하는 운동. 이런 경우에는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보다는 총 시간 어떤 거리를 달리는데 걸린 총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 이걸로 구하는 게 평균 속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너가 대체 얼마만큼의 거리를 얼마만큼 걸렸니?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철수라는 녀석이 처음에는 졸라 빨리 뛰었어. 그러다가 너무 지쳤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느리게 뛰었어. 그 속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속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지막 도착점 딱 도착했네. 이랬을 때 이 철수가 달린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얘기죠. 오케이. 그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린 총 거리, 그죠? 요거를 총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학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타점 기록계하고 다중성광 사진. 이건 학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 이건 학교 시험 문제에 무조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다중성광 사진. 다중성광 사진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셔터가 연속적인 셔터 기능이 있는 사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이 굴러가는데 이거를 셔터를 깍 누르고 있으면 착각 이런 식으로 찍혀. 그러면 그 녀석이 찍히는 순간의 위치가 다 정해져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다중성광 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공이 운동한 방향이 이렇게 제시됩니다. 운동 방향. 이렇게 제시가 되면 공이 여기 있대요, 여기 있대요, 여기 있대요, 여기 있대요, 여기 있대요, 셋, 넷, 여기 있대요. 오케이, 여기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다중성광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해석하시면 돼. 오케이.
즉 화살표의 시작점 방향부터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놓고 예를 들어 이 간격이, 이 시간의 간격이 0.1초고요. 0.1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10cm래요. 예를 들어 10cm래. 그래놓고 V 평균 속력을 구해달라. 근데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왜냐? 단위를 맞춰줘야죠. 얘는 센티미터니까. 그죠? 자, 그러면 됐어요. 이때는 그럼 뭐예요? 총 시간 0.1초 간격입니다. 0.1 걸렸죠? 0.1 걸렸죠? 0.1 걸렸죠? 0.1 걸렸죠? 0.1 걸렸죠? 그럼 토탈 시간이 0.5죠. 그럼 0.5 세크분의 10cm는 뭐예요? 0.1m.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콜? 됐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5분의 1이니까 0.2m/s. 이게 답이겠죠. 오케이. 이게 답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 근데 보세요. 타점 기록계.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돼요. 타점 기록계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 왜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타점 기록계는요. 자, 요 타점 기록계의 이동 방향이 여기래. 자, 여러분들 이건 꽤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 자, 보세요. 얘가 이동 방향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다중성광 사진은 화살표의 시작점부터 분석하라고 그랬죠. 그죠? 오케이. 그런데 얘는 상황이 틀려요. 타점 기록계는 어디서부터 분석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분석해야 돼요. 화살표의 머리 방향부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 타점 기록계는 타점이 찍히는 그 장치에 타점, 그러니까 따다다다닥 찍는 거야. 따다다닥 찍는 거야.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계속 찍고 있어. 근데 타점 기록 종이를 여기다 딱 댔다가 이렇게 쑥 잡아 당기는 거거든. 다시. 이렇게 얘는 계속 이 자리를 찍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쑥 잡아 당기는 거거든. 그러면 어디가 먼저야? 당겼네? 여기가 먼저인 거죠. 여기가 먼저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해석해야 돼.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해석하셔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타점 기록계의 진동수가, 보세요. 진동수가 이렇게 정해질 거야. 60Hz다. 요거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타점 기록계가 가지는 진동수를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진동수를 가지고 뭐를 해석할 줄 아셔야 되냐면, 이 타점과 이 타점 사이에 한 타점 간격에 걸리는 시간을 알아내야 돼요. 시간을 알아내야 돼. 자, 근데 이건 사실은 파동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얘를 우리 프리퀀시 F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주기 타임, 즉 한 번 찍고 그 다음 찍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기입니다. 주기 타임은 진동수 프리퀀시분의 1이에요. 역수관계. 그럼 얘가 60Hz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이 한 타점 사이에 걸리는 시간, 즉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얘한테 분의 1을 씌워주면 됩니다. 즉 60분의 1초가 됩니다. 이건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 그래놓고 여러분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길이를 알려줄 거예요. 여기까지의 길이가 예를 들어 만약에 뭐 20cm다. 그래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가셔야 될 건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파악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그러면 여기 한 타점 간격이 60분의 1초고 간격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곱하기 6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10분의 1이고 0.1세크에 해당한 내용이다. 이것까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은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간 이제 세팅됐네? 자, 그래 놓고 거리 나와줬네? 그럼 이때의 V가 끝났죠. 시간은 0.1이죠. 타임분의 S. 0.1 세크분의 거리가 0.2네요. 0.2m. 그죠? 그럼 요거는 2m/s다. 이렇게 해서 평균 속력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참고로 얘보다는 얘가 어렵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 타점 기록계를 통해서 또는 다중성광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또 알고 가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타점 기록계를 합시다. 우리가
타점 기록계로 할게요. 자, 운동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른쪽부터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는 간격이 좁고 점점 넓어진대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넓. 그죠? 또 존나 넓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금 당겼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느리다. 좁느. 좁느. 그 다음에 넓바.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좁느, 넓바. 좀 비속어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좁넓이라는 건 뭐냐면 느리다가 빨라졌으니까 이 경우는 이 타점 기록계를 통해서 운동을 해석하는데 얘는 속력이 증가된 경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콜? 좋아. 그럼 봐요. 만약에 그리기 귀찮으니까 보세요. 여기는 좁,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느리다가 빨라졌어요. 그럼 속력이 증가. 그럼 여기는 속력이 감소. 이렇게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요. 보세요. 또 하나. 여기는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뭐예요? 빠르다가 느려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속력이 감소했다. 이렇게 등등등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하나만 더. 이제 여기 얘가 일정하대요. 이렇게 하는데 일정하대. 그러면 뭐예요? 느려지거나 빨라지지 않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다? 이런 경우는 등속 운동이다. 등속 운동.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일단은 첫 영상에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만 자르고 갈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싹 다 찍고 그 다음에 싹 다 지우고 난 다음에 다음 내용 등속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이쿨TV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